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홍무패 61회차 2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땅따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분이 홍무패 사기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댓글을 달려다가 일단 우선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960명이 심하긴 했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요, 유럽 구단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구단은 더 부자 구단이 됐고요. 가난한 구단은 더 가난해졌어요.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확실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혹시 자료가 안 보이시면 여기 참고 자료는 제가 링크로 달아드릴 거고요. 이것도 필요하시면 새로 PDF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할게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프리미어리그 연봉 순입니다. 현재 이거는 이번 거니까 뭐 대충 비슷해요. 이 약으로 보시면 돼요. 이 환율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 가지고 대충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 호날두가 연 420억,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329억, 데야가 300억, 뭐 대충 이렇게 나갑니다. 예, 손흥민은 없어요. 손흥민은 한 30위권 안에 들 거예요. 150, 160억 그쯤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팀 연봉입니다. 팀 연봉. 팀 연봉인데요. 보시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해 좀 파이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예, 인플레된 주급 계약을 많이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3,305억. 첼시가 대충 3,000억. 죄송합니다. 리버풀인데 라버풀이라고 적었네요. 리버풀이 2,300억. 맨시티가 한 2,300억 비슷해요. 예. 토트넘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1,800억. 예, 아스널도 뭐 대충 1,800억. 레스터 시티, 근데 요거 레스터 시티 아스톤 빌라 요 부분은요. 이게 이적 시작 완료 전에 조사한 거라 가지고요. 이 좀 다를 거예요. 예, 다를 건데 대충 뭐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이것도 뭐 다 이게 완료 전에 한 거라 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예. 좀 지워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대충 나옵니다. 예, 대충 나오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 브렌트퍼드가 265억이잖아요. 날두가 420억이에요. 브렌트포드는 루카쿠 선에서 정리됩니다. 루카쿠는 딴 데 갔는데 루카쿠 선에서 정리됩니다. 리즈는 이제 날두가 등장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여기 노티몬까지는 날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 날두가 그 정도입니다. 예. 메시도 만만치 않아요. 메시가 더 벌 거예요, 아마. 예, 메시가 더 벌 건데 올해는 더 벌 겁니다. 메시는 날두보다 올해 경기도 더 많이 출장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더 그럴 겁니다. 요 참고 자료는 제가 여기 설명란에다가 여기 해줄 건데요. 이제 요거는 넷이에요. 아약스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인토벳, 그리고 페노르트, 알크마르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 보면 발바이크는 뭐 롯데르담은 뭐 이래요. 예, 진짜 이렇습니다. 이게 조사돼서 나온 그거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여기 자료를 좀 최신 자료는 안 나오는데 2019년 자료가 검색이 되거든요. 최신 거를 보려고 했는데 최신 거는 이 회사가 망했는지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글로벌 스포츠 샐러리닷컴이라는 데인데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여기 가면 PDF 파일 받아가지고요. 자기 원하는 선수 이름 PDF로 해가지고 찾기 해가지고 치면 딱 나와요. 예. 거의 다 나옵니다. 예. 독일 리그 보셔도 되고요. 먼 리그 보셔도 되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나는 팀들끼리 이렇게 붙으면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쪽에 대가리를 쳐도 뭐 닭대가리랑 뭐 호랑이랑 붙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고양이도 안 되는 애들이라 가지고 닭을 너무 무시하나? 장 딱 무섭던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랑 코로나 이후랑 더 벌어졌어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리그 그러면서 뭐 여기에 뭐 전 세계에 뭐 난다긴다 하는 감독들이 다 모여들고 있죠. 예, 로페테기도 울버햄튼이랑 거의 뭐 됐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는요, 진짜 돈을 많이 써요. 예. 라리가도 이제 뭐 레알 빼고는 뭐 거의 비빌 수가 없을 정도로 미쳤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벌어진,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패 결과는 조작이라기보다는요, 이제 경제난이 더 심각해지면 앞으로 요 몇 년 동안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자금이 경색되면 이제 지갑을 닫기 시작하잖아요. 시장이 위축되고 이러면 너무 경제적인 설명인데 위축되고 이러면 결국엔 이 광고와 유흥으로 만들어지는 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뭐 프리미어리그는 더 몰리겠죠. 지갑은 닫으면 닫을수록 똘똘한 하나 프리미어리그만 본다는 뭐 그렇게 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설명이? 네, 그렇습니다. 2부는요, 프리미어리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도록 하는데, 앞에 잡설이 너무 길었죠?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리즈랑 보모스 경기는요, 리즈가 의외로 평가가 높습니다. 아니, 뭐, 리버풀을 이겼다고 해서 평가가 높은 게 아니라, 리즈 팬들 빼고는요, 리즈를 상당히 그, 프리미어리그 그 게시판 같은 데, 해외 게시판 같은 데를 둘러봐도요, 상당히 평가가 높아요. 리즈란 팀에 대해서. 리즈란 팀이 상당히 잘 짜져 있다고 평가가 높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리즈랑 본머스 경기는요. 본머스는 상태가 안 좋죠. 그리고 또 본머스는 지난 경기에 출혈도 컸습니다. 토트넘이랑 할 때. 토트넘이랑 할 때 본머스는 출혈도 컸고요. 이게 생각보다 또 팀이 이 수비가 많이 안 좋아요. 예. 수비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 경기는 평가에 따라서 리즈 승을 너무 대충 하나. 네, 리즈 승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울버햄튼이랑 브라이튼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을 로페테기를 선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있는데 선임하기 전에는 진짜 모릅니다. 로페테기도 울버햄튼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페테기가 좀 의외로 좀 동력이 화려하거든요. 배팀도 맞고. 그래가지고 이 강제 로페테기 울버햄튼 같이 이렇게 좀 덜 떨어진 팀을 덜 떨어졌다. 아, 그런가? 네. 이 브라이트는, 데제르비 시스템이 거의 뭐 완성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답변으로서 넘어가고, 바로 ML이 넘어가고, 제르비. 제르비가 이제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습니다. 네, 데제르비 시스템이, 이거 조금 고쳐야겠네요. 이제 완벽한, 보이시죠? 예. 완벽한 제르비 시스템이 됐습니다. 예, 브라이튼이. 4-2-3-1로 완전 적응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 예. 이렇게 보시면, 이, 이, 조금 줄여야겠네.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그걸 쓸 수 없어가지고, 엑셀을 쓸 수 없어가지고, 예. 이, 이거 구글 시트로 하기 때문에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브라이튼이 3-5-2를 버리고요. 이제 4-2-3-1로 전술 구조를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예. 3-5-2를 또 들고 나올 수는 있는데, 3-5-2를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덩크나 웨스터 중에 한 명 부상당한다면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제르비 상태에서. 근데 제르비는 4-2-3-2에서 이 두 명을
카세이도랑 얘네 둘을 뭐 뭐라 그러지? 투 볼란치에서 북미까지 다 보는 애들 쓰는 시스템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좌우 풀백들을 진짜 제대로 활용하거든요, 이 감독이. 그래가지고 이 좌우 풀백을 이용해 좀 더 빠르고 또 이제 또 중앙 싸움에서는 또 밀리지 않는 이제 항상 중앙에서 항상 수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는 이런 축구 점수를 구사해요.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수적으로 밀린다 싶을 때는요, 여기 앞에 트로사르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얘가 볼을 잘 다루잖아요. 또 트로사르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볼을 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센터백 두 명을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두 명이 어디까지 가야 되지 하고 막 어리둥절하게 이때 이제 여기 그로스가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적인 열세에서도 이제 포지션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변경하면 4-3-3으로 바꾸면서 중앙의 우위를 가져가는 이렇게 바뀝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큰가? 잠깐만요. 좀 줄여볼게요. 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뭐 윙백은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겠죠. 4-3-3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꾸더라고요. 예, 4-3-3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때 또 이제 중앙에 또 5명을 해가지고 항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거의 뭐 완벽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브라이튼 선수들이 수준이 높아요. 이런 전술 변화를 쉽게 이 몸에 몇 경기 만에 이거를 습득을 했잖아요. 시즌 중도 아닌데, 아니, 시즌 중에 이거를 해냈잖아요. 이걸 보고,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지? 그래가지고, 브라이튼은 온더볼 상황에서는 빌드업 과정을 보면요. 좌우 풀백의 역할을 크게 해요. 네, 이제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특히 좌우 풀백에 힘을 주고 아주 얘네들을 중심으로 중앙에서는 균형을 잡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백과 주고받고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또 풀백이 주고받고 하면서 또 뒤로 빠지고 그리고 이제 풀백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 빈 공간으로 이제 양 사이드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면 이제 풀백이 치고 올라가면서 그 공을 받아가지고 크로스로 올리죠. 이런 시스템을 거의 완성시켜가지고 첼시를 관광해버렸습니다. 이걸. 특히 트로사스가 볼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요. 트로사르가 갑자기 막 센터 라인 밑까지 내려와가지고 볼을 들고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센터백이 트로사르를 잡으러 올라오다가 어이? 하면서 중간에 어리둥절하는 게 여러 번 보였어요. 그럼 트로사르가 거기서 공을 잡고 센터백 위에 올라가서 뒷공간이 폈잖아요. 그 뒷공간을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양 사이드 공간 쪽으로 볼을 차주니까 그쪽에 뭐 아무도 없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빠르게 뛰어들어와가지고 그 볼을 잡아가지고 상대 수비진을 완전 흐트러뜨려 버리더라고요. 이건 첼시도 당했는데 과연 이 울버햄튼이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가볍게 믿고 가도 될 정도의 예. 데르비라는 감독의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전성시대를 열 그런 경기에 이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에버턴 레스터 경기를 분석하면요. 에버턴은 현재 두 팀 상황이 좀 다른데요. 레스터는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예, 이제 선수들 컨디션이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부상 선수들도 돌아오고 하면서 살아나고 있는데 에버튼은 모르겠습니다. 에버튼은 좀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에버튼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팀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잘 모르겠다. 무승부. 승부패 다 가고 싶어요, 사실. 예. 뭐, 첼시, 아스널이랑 첼시랑 이제 런던 더비를 하는데요. 이 더비는 진짜 예측 불가능입니다. 예. 지금 첼시가 아스날을 압도할 것 같죠? 홍원점 동일로 해서 볼게요. 보세요. 보시면 첼시가 아스날을 압도하나요? 전혀 아니죠. 최근 투엘이 잡고 난 다음부터도 아스널을 아스널이 등신 같을 때, 이 아르테타가 재앙이라 불렸을 때도 첼시를 잡았습니다. 런던 더비는 이런 거예요. 런던 더비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뭐 이 팀의 상태가 좋네 나쁘네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더비는 일단 무승부 하나 잡고 이제 어디 이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무승부 잡아놓고 잘 찍어보세요. 아스날 상태가 진짜 좋아요. 아스날이 지금 현재 승점 31점이죠. 아스날이 승점 31점인데 이게 아스날이 현재까지 승점 31점을 유지한 1위 팀일 경우에 리그 우승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 리그 우승 확률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아스날이 쉽게 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스날의 진짜 공격진은 그 유기적인 움직임이 또 완전 프리미어리그 팀들한테 쥐약이야, 쥐약. 그거 어떻게 막아, 그거. 예. 완전 서로 막 잔패스로 막 흔들어 놓는데, 애들이 속도도 빠르고, 저는 9번 축구를 선호하거든요. 9번을 박아놓고 9번의 힘으로 상대 수비진을 압도하는 그 압박하는 그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경기, 아스날이 잘 나가는 무승부긴 한데, 첼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턴 빌라랑 맨유 경기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지난 경기 후반에 쿠티뉴가 들어간 다음부터 에스턴 빌라가 나름 만전세를 찾기 시작했어요. 홍사랑 밍스는 이제 합격점을 받은 것 같고요. 제이콥 램지 등이 중용될, 제이콥 램지가 중용될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스톤 빌라가 이제 감독이 에메리로 바뀌잖아요. 에메리도 뭐 4-3-3을 쓴다고 그러는데 MLE는 4-2-3-1을 씁니다. 4-3-3이랑 좀 이 포지션 변경할 때도 3-3보다 3-3-5-1? 3-6-1? 뭐 이렇게 3-5-2? 3-6-1? 뭐 이렇게 바뀌는 스타일이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내가 조금 줄여야겠구나. 제가 보시면 현재 앞에 잉스가 있습니다. 예, 1회 잉스는 합격점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잉스를 합격점을 받았는데 지난 경기 후반에 쿠티뉴, 존 맥긴, 루카 디뉴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요 포지션에 들어왔습니다. 얘는 일단 따로 보고 얘는 3명이 들어왔거든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처음에 웬디아랑 덴동커랑 캐시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 3명을 후반에 넣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점유율을 가져오기. 물론 유효 슈팅이 안 나온 게 가장 커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잉스 자리에 쿠티뉴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특징이 그래도 골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앞에다 세우거든요. 쿠티뉴라는 선수가 브라질의 11번, 11번을 달았던 선수입니다. 10번의 역할도 했죠. 쿠티뉴가 브라질 대표팀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어요. 한때 1,500억? 1,400억 선수였다니까요. 1,300억인가? 100억씩 막 차이가 나면 너무 큰데. 이 선수가 지금은 이 팀에 와 있지만 원래는 높은 팀에 가 있어야 되는데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네이마르한테 치이고 좀 부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에메리가 이 중소형 팀에서 만난 선수 중에는 얘가 레베로가 제일 높아요. 몇 단계 높은 레베로입니다. 저는 이때 이만한 선수를 사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런 선수를 키우면 팔았죠. 그런 팀에서 이런 선수가 있는 팀에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아스톤 빌라가 에메리한테 절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 잘만 쓰면요. 후반기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경기가 뭐 맨유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경기거든요. 빵빵 죄송합니다. 네, 이제 첫 경기거든요. 쿠티뉴를 어떻게 쓸지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 저는 존 맥긴 자리에다 쿠티뉴를 박을 줄 알았거든요. 좀 내려서 한쪽 라인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 사람 전술인데 그러지는 않아요. 쿠티뉴를 아예 그냥 이 가운데 집어넣어 놓고 쓰는 걸로 확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죄송합니다. 당근에 누가 뭘 사겠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쿠티뉴의 역할이 아주 커질 것 같은데, 쿠티뉴가 활성화되면, 이 라인이 다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 앞라인이 다 살아날 것 같아요. 그 쿠티뉴는 브라질 대표팀 출신이기도 하지만, 여러 명문 리그 팀을 거치면서, 다양한 전술과 다양한 감독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적응력도 좋은 선수거든요. 레베르 선수를 어디까지 살릴 수 있을지. 쿠티뉴를 살리면 아마 팔 것 같은데, 에스톤 빌라는. 팔지 않을까요? 다시 막 철업 받고 이를 팔지 않을까요? 쿠티뉴도 이제 전성기 마지막인 이제 최전성기에 이제 못 끝나고 이제 황혼기로 접어들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루카디뉴도 여기 있고, 해가지고, 이 루카디뉴랑 애슐리 형이 나이가 좀 많아서 문제인데, 루카디뉴랑 애슐리 형의 역할이 정말 커질 겁니다. 예. 루카디뉴랑 애슐리 형의, 어, 그, 역할이 정말 커질 거고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이 경기가 쉽지는 않아요. 에스턴 빌라랑 맨유 경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맨유가 에스턴 빌라를 두들겨 패던 집이지만, 지금 이 에메리가 이제 선수들한테 노트를 한 권씩 나눠주거든요. 그 노트를 받으면 주전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선수가 해야 될 역할을 적어놨어요, 에메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예, 나눠줘가지고, 그거 받고 이제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왜냐면, 원래 말로 하는데, 이 에메리가 이 바스크 사투리를 좀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아닌 이제 외국어를 할 때는, 굿이브닝, 굿이브닝, 뭐 이러잖아요. 좀 많이 좀 그래요. 이게, 외국인이 그렇게 영어를 하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알아들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표현에 좀, 그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감독이 이제 외국 선수들을 만나고 이러면요, 자료를 줍니다. 그 포지션에 맞는 그 자료 정리, 그 선수의 역할을 이 정리한 거를 노트를 줘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번에도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은데 이거 받으면 이제 그 노트를 받으면 주전인 거예요. 못 받으면 이제 주전이 아닌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에미리 시스템이 답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그 축구 선수 얘네들도 축구 선수들인데 기본 4-2-3-1 시스템은 얘네 뭐 여기 국가대표도 몇 명 있는데 충분히 해보지 않았을까요? 예. 4-4-2나 4-3-3을 쓰면 좋겠지만 4-3-3보다 4-2-3-1이고 뭐 잉스야 뭐 전방에 뭐 얘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거고 이 전술에 적응할 수 있는 애들을 바꿔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베일리 자일에 램지가 들어올 건데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맨유가 잘 나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아레알 가지고도 그만큼 해냈던 감독인데, 빌라는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검이거든요. 에스턴 빌라는 비아레알보다 좀 더 좋은 검이거든요. 이 정도 검을 들었으면 좀 더 제대로 해놓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요 경기도 일단 무승부를 박아놓고 여러분들에게 맨유 사이드로 보는 거는 맞아요. 맨유 사이드로 보는 건 맞는데 무승부를 박아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단 경기는 이제 사우스햄튼이랑 뉴캐슬 경기인데요.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 경기는 뉴캐슬 또 막시맨께서 복귀하신답니다. 토트넘이랑 리버풀 경기는 토트넘 지금 손흥민, 히샬리송, 셋셉이 확실하게 빠지고요. 또 얼마나 더 빠질까요? 아마 이번 경기에는 사모이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요. 너무 많이 빠지는데 리버풀이랑 토트넘의 상대 전적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홈 원정 동일로 보니까 리버풀이 토트넘 홈에서 진짜 많이 잡아먹어 갔네요. 예. 리버풀이 지금 계속 연승을 달리다가 멈췄거든요. 보세요. 손흥민이 필요하다고 리버풀을 잡으려면 힘만 가지고는 힘든데.
손흥민이 있어야 된다. 손흥민 보세요. 손흥민. 손흥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리버풀도 지금 뭐 좋지 않으니까 이 경기도 무승부. 사실 리버풀이 이길 것 같아요. 리버풀이 이길 것 같은데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가 너무 많은데 6개나 나오네요. 좋은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좋은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독식이네. 이런 회차 뒤에는 2월 되는 게 정석이었는데 1960명은 그렇고요. 예. 네, 이 뭐 자료나 이런 거를 이 링크에 링크로 된 걸 문서 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거는 구독자가 좀 더 늘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많아지니까요. 구독자라도 좀 늘려주셔야지. 구독 많이 해주세요. 많이 풀게요. 저는 뭐, 유료 구독자 이런 거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자료 풀게요. 어차피 뭐 있는 자료고 뭐, 제가 만든 자료라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네, 뭐, 보고 틀린 거가 욕만 하지 마세요, 보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2부까지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충북에 1등곡 하시고요. 1960명 중에 제가 있을까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네, 프로토 소설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